Start the beat. 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요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금요일이지만 주식시장이 하루 휴장입니다. 어제가 폐장이었죠. 마지막이었죠. 22년 주식시장은 징글징글합니다. 돈세형이 주식 투자를 25년째 한 해도 안 쉬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3-4번 정도 위기가 왔어요. 이보다 더한 하락도 있었고요. 하지만 22년 하락도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지치게 하고요. 매우 서서히 죽인다고 할까요? 서서히 침몰을 시키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배 한 척이 있는데 구멍이 뚫려서 서서히 침몰하는 느낌?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12월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돈세형은 22년 결산을 해봤어요. 저는 이 결산이 주식 계좌에 남은 돈, 그게 결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결론은 21년 대비 18억이 날라갔더라고요. 18억 속에서는 18억에는 18억을 다 날린 건 아닙니다. 여기서 돈세형이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타이밍인데, 대기업을 퇴사하고 전업 투자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 그래도 1년에 한 1억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사실 18억이 다 날린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작년 대비 올해 돈세형 자산이 18억이 줄었어요. 18억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웃어야 될지 오늘 방송을 이걸 해야 될지, 하지만 이런 모습도 진실되게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바라는 게 있다면 내년에는 18억을 날린 투자가가 아닌 20억을 번 투자가가 되어 다시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는 꿈을 먹고 하는 투자니까요. 하지만 매우 18억을 계산해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18억이 매우 큰 돈 아닙니까? 18억을 가만히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었다면, 주식 투자를 안 했으면 한 15억은 내 자산을 지켰을 건데 참 답답합니다. 돈세형은 투자 사무실 겸 쇼핑몰 사무실 있어요. 사무실에 오면 이 현황판에 제가 3년 전부터 이렇게 이 현황판은 이익 실현하는 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매달 이익 실현하는 거죠. 20년도 코로나 시대 때는 돈세형이 의외로 이익 실현을 3억 1천을 했어요. 3억 1천 정도. 그리고 21년 작년이죠. 작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이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익 실현은 2억 7천 정도 했고요. 돈세형이 22년 이익 실현은 역대급으로 했습니다. 순이익이 4억 8백 정도 났어요. 사실은 손절매를 깐 거니까 1억 7,800을 손절매를 깠으니까 사실은 5억 한 7천을 이익 실현한 거죠. 이번에는 과감히 부실 종목을 털었어요. 그래서 손절매도 1억 7,800, 이익은 한 5억 5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순이익은 4억 800을 이익을 낸 거죠. 아니, 이익 실현을 4억을 넘게 했는데 순 자산이 왜 18억이 줄었나? 저도 답답합니다. 그 이유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익 실현을 4억을 벌었는데 내 재산은, 돈세형 자산은 18억이 날라갔을까? 물론 생활비 1억 날라갔다 하고 결과는 참 생각보다 안 좋네요. 나름대로 22년 시장이 나빴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어를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방어가 생각보다 안 됐다 봐야죠. 돈세형이 결산보는 장표입니다. 22년 1년 운영한 자산은 18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죠? 18억 3천. 18억 3천에서 가상화폐 1억 8천을 손실을 봤고요. 가상화폐가 거의 2억이었는데 12월대를 보면 200이에요. 그러니까 한 여기서 1억 8천을 날렸습니다. 가상화폐는 개인적으로 제가 3년을 해보니까 좋을 땐 좋은데 이게 가상은 한글의 단어처럼 없는 거예요. 현실은 없는 거예요. 현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식보다 10배 더 위험하고 가치가 순간 100만원 가던 게 10원도 될 수 있는 게 가상화폐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으로 3년 해보니 가상화폐는 안 하는 게 정답이다. 까놓고 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세형은 단타 중타로 22년에 4억 800을 이익 냈죠. 그리고 주식 장타, 장기적인 투자, 안 파는 주식에서 15억이 자산이 줄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LX세미콘, LG전자가 자산이 반토막 났죠. 그러면 15억이 손실로 잡혔고 매도를 안 한 거기 때문에 23년도에 만약에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다시 자산이 급상승을 하겠죠. 저는 내년 아니면 24년도에
내 주식수만 지킨다면 다시 자산은 30억을 넘어서 50억까지 자산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식수를 지켜야 되고 우연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죠. 근데 23년의 미래가 전망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는 매우 위험하고 단기적인 투자를 더 집중해야 되고 철저하게 위험관리를 하고 장기 투자는 주식수를 지키는데 초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세형의 책은 집중하는 중단기 단타 현황이에요. LG노텍을 이렇게 3억 근처로 샀는데 최근에 12월 말에 애플의 하락으로 급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가 좀 났는데 내년을 기약하면서 내년에 XR 그리고 경기가 좀 살아난다 이러면 다시 원금을 회복을 하고 이익이 충분히 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두산은 82,900원에 8천만원 매수했는데 두산은 그렇게 하락을 안 했어요. 지금도 이익인데요. 얼마 전에 매수한 건데 그래도 이 하락을 좀 피했죠. 다행입니다. 그나마 오케이. 그리고 KG케미칼도 지금 꾸준히 빠지고 있어요. 3억 2천인데 지금 걱정입니다. 돈세형이 KPS 생명과학 좀 테마주도 샀는데 요게 또 운 좋게 12월 마지막 날 상한가 가려다가 한 13% 올랐어요. 그리고 욕심을 좀 냈는데 한 3분 남겨놓고 상한가에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에 중국 코로나 확산 중 중국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약을 사재기하는데 이 이슈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돈세형은 좀 운이 따라준다면 이 이슈로 1월 말까지 매도 계획입니다. 여기서 1월 달에 한 3천만원 정도 여기서 좀 운 좋게 3천만원 정도 벌었으면 좋겠네요. 중단기 순환 매매의 결론은 뭐냐? 12월 달에 예상을 뒤엎고 더 많은 하락이 있어서 돈세형도 당했다. 돈세형은 어지간하면 손절매를 안 합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며칠 더 빠진 거가 예상보다 더 빠진 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주식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돈세형 그래도 조심조심 하면서 보수적으로 싸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더 빠진 거죠. LG노텍 5번을 해먹고 또 27만원이면 싸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더 빠진 거죠. 그리고 두산은 기다리다가 82,900을 샀는데 이거는 그나마 성공을 했고 참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바보처럼 좀 기다리려고 합니다. 1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지금 분위기에서는 1월 효과가 있을지 자신감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래요. 좀 주식이 생각보다 빠지니까 자신감이 급 하락을 하네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았는데 투자 심리 사이클, 한마디로 투자 심리에 따라서 주식이 변하는 거를 한 거죠. 지금 시점이 어딜까요? 제가 보면 의심, 불신 2단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단계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좀 가다가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오르면 그래도 조심합니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근데 여기서 좀 더 오른다? 그럼 확신을 가지는 거죠. 심리가. 그럼 여기 좀 더 오른다? 돈 벌었다는 주식쟁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니도 나도 돈 벌었다 하면서 모두 열광을 하면서 이렇게 더 상승을 하죠. 그리고 여기 꼭지에는 모든 사람들이 탐욕에 불타 다 희망찬 이야기를 하고 경기도 살아나고 돈이 넘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민들, 개미들은 열광과 화식진 때 매수를 많이 합니다. 요때요. 요때 매수하면서 좀 벌기도 합니다. 한 30%, 50% 벌기도 해요. 이 탐욕이 끝나면 좀 빠집니다. 아니야 다시 갈 거야 하면서 또 빠집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빠지면 약간 두려움이 생깁니다. 공포가 생기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올해 한 12월로 보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빠진다? 더 생각보다 더 빠진다? 어찌 되느냐? 자포자기 주식시장을 안 보게 됩니다. 이게요. 주식을 안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요때 서민들, 개미들은 여기서 매도를 많이 해요. 그래도 인내가 있는 분들은 끝까지 매도를 안 합니다. 이런 분들도 한 50%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봐도 이겁니다. 여기서 저는 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타이밍이 2단계다. 자포자기, 그리고 할 수 없이 장타, 할 수 없이 주식수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할 수 없이 여기서 매도를 한 사람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년 한 3월 달에 오른다? 그러면은 원금이 어느 정도 회복되잖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80에서 90%가 다 매도를 합니다. 본전 찾았으니까요. 한 1년, 2년 고생하다가 본전을 찾으니까 여기서 80에서 90%가 여기서 매도를 해요. 그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러나 여기서 고수들, 프로들은 여기서 이제 진짜 가는구나 이렇게 하고서 여기까지 또 안 팔죠. 돈세형이 2단계입니다. 여기까지도 안 팔아요. 이번에도 여기서 안 팔았는데
저는 좀 주식을 한다는 사람도 더 갈 줄 알았죠. 이렇게 빠진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이렇게 횡보로 갈 수도 있고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죠. 지금은 2단계다. 돈세형이 보기에는 의심과 불신 단계다. 그리고 개미들이 많이 매도했다. 그리고 자포자기 단계다. 그러면 요 단계를 지나서 언젠가 원금이 회복 단계가 오겠죠. 근데 이때는 절대 팔면 안 되고요. 다시 어느 정도 갔을 때 요때 한번 매도 전략으로 가는 게 돈을 벌겠죠. 실전에서는 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매우 힘들다. 돈세형이 25년 했는데 한 번도 맞힌 적이 없어요. 이 타이밍을 제대로 한번 맞힌 적이 없다. 근데 돈세형은 여기서는 안 팔았다. 그리고 여기도 잘 안 팔았다. 또 이거를 몇 번을 먹었다. 이 차이가 개미들과 돈세형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경기 침체가 지금 온다는 것 같죠? 근데 아직 저금리는 안 왔어요. 저금리가 오면서 다시 이렇게 턴을 하죠. 턴을 하고 개미들이 여기서 이제 주식을 매수하죠. 그리고 이 정도에는 열광을 하고 흥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고금리가 오면서 이렇게 꺾이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온 뒤 저금리가 오면 중요한 거는 분명히 한 번은 이렇게 크게 상승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요? 이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죠. 근데 분명한 거는 언젠가는 한번 다시 금리가 내리면서 상승하는 거는 경기 순환 법칙의 세상 원칙이죠. 이 자료에서도 보면 금융장세가 저금리가 오면서 경기 침체에도 금리가 하락 시 금융장세가 펼쳐져요. 그러면서 주식은 경기는 나쁜데 주식은 오릅니다. 그러면서 실제 경기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실적 장세가 오면서 경기가 과열되고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고 이러면서 다시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 침체가 다시 오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오면서 금리를 또 내리면 다시 금융장세로 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의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돈세형이 보기는 지금 타이밍이 이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하는데 사실은 아직 이 타이밍이고 더 하락을 하고 이만큼 기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간 조정이 6개월인지 1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간 조정이 벌써 끝날 수도 있고 그 시간이 1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1년 뒤에는 이런 상승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만큼 참고 기다리면 이만큼 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거 뭐냐? 조금 올랐을 때 본전됐을 때 파는 거죠. 저 진짜 이거 많이 봤습니다. 고생하다 본전되면 다 팔고 나갑니다. 그때부터 아주 편하게 돈을 먹는 타이밍인데요. 이걸 진짜 많이 봤어요. 이 자료는 주가와 경기 사이클 관계예요. 핵심은 뭐냐면 경기와 주가는 이렇게 간격이 있다는 거죠. 이 간격이 보통 6개월이라고 합니다. 주식이 어려운 건 그거예요. 6개월의 시간 타이밍이 있는데 경기는 진짜 나쁜데 6개월 먼저 주식이 상승할 수 있고요. 경기는 진짜 좋은데 주식은 6개월 전부터 하락을 하는 거. 고점도 맞추기 힘들고 저점도 맞추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 대략 계산을 하시고 꾸준하게 주식을 매수하면서 진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할 때 매도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맞추기 힘들어요. 이 6개월 간격이 있다는 게 아무리 25년 한 돈세형도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다 과거는 과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를 맞춘다는 게 쉽지 않지만 6개월 간격이 있고 6개월 선행을 하고 6개월 선반영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주식은 상승할 건데 그 상승은 언제 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6개월 뒤에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바닥이 되어 상승할 타이밍일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적어도 큰 상승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1년만 기다리면 상승한다. 근데 1년이라는 게 1년 뒤가 아니에요. 당장 상승할 수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돈세형이 보기에는 1년만 버티면 큰 시장이 온다.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온다는 거죠.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돈세형 매우 힘듭니다. 1월부터 바닥을 찍고 상승하면 좋겠는데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몇 달 더 속식일 수 있는 거죠.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새해에는 22년보다는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타든 장타든요. 그러니 희망을 가지고 저 큰 물주기가 올라가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끼리 좀 힘들지만 버티고 이겨내서 23년도에는 적어도 돈을 잃지 않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